사랑인 줄 알았던 그 걱정이 사실은 손주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휴대폰만 바라보며 손주 소식을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밥은 잘 먹었을까? 유치원에선 친구들과 잘 어울릴까? 그렇게 잠 못 이루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어온 그 걱정이 때로는 자녀와 손주에게는 족쇄가 되고 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 믿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손주에게 관심을 꺼야 하는 이유를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법을 넘어 손주와 자녀 모두에게 더 큰 자유를 주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보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니까요. 잠시 후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걱정이 사실은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내 삶까지 잠식하는 이유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손주에 대한 걱정이 또 다른 짐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 68세 이정순 할머니와 차 한 잔을 나누며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자녀 걱정으로 살아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는 혹시 숨이 멎지는 않았을까 밤새도록 몇 번이고 아이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혹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중학교 때는 사춘기로 방황하지는 않을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학 입시가 걱정되어 본인 잠보다 아이 공부를 우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걱정은 마치 숨쉬듯 당연한 것이었고 부모라는 이름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짐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손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독립했으니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손주가 태어난 순간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손주가 열이라도 날라치면 새벽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확인하고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아이 성격에 문제가 생길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줄 몰랐어. 손주가 내 눈에선 더 연약해 보이거든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손주 걱정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겪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걱정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 모두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도 함께요. 걱정은 분명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걱정이 사실은 부모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주 걱정으로 밤마다 뒤척이다 보니 혈압이 오르고 만성 피로가 쌓여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이 놓여라고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건강해야 할 분은 지금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걱정이 세대마다 대물림된다는 점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어머니 역시 생전에 늘 자녀 걱정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밥은 잘 먹는지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지 걱정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도 똑같이 살고 있구나. 자식 걱정하다 이제는 손주 걱정으로 늙어가는구나. 그 말에 담긴 씁쓸한 자기 반성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부모 스스로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손주 걱정이 곧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오직 내 자식, 내 손주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주에게 무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떠안는 순간 그 무게는 곧 나의 건강과 행복을 앗아가고 손주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손주는 스스로 크고 싶은데 늘 곁에서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조부모의 시선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손주 걱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은 줄이고 대신 믿음을 늘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손주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손주를 향한 과도한 관심이 며느리 사위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저는 71세 김영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5살 난 손녀를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하루라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허전해서 마음이 쓸쓸하다고 고백하셨죠. 그래서 아침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손녀가 유치원에 잘 갔는지 확인하고 오후에는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묻곤 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직접 손녀를 데려와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주며 온 정성을 쏟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든든해요라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사실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이의 일상에 하나하나 개입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자기 방식대로 양육할 자유가 빼앗긴 듯한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고마움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어느 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은 저도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너무 많이 신경 쓰시니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며느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김 할머니는 순간 서운한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을 뿐인데 왜 고맙다는 말 대신 힘들다고 할까? 하는 억울함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손녀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혹시 며느리가 또 불편해할까봐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혹시 또 서운하게 한 건 아닐까 신경 쓰며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손녀를 사랑한다는 같은 마음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 진심이지만 그 사랑이 과도한 관심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때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쉽게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자신만의 방식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나서서 이것저것 조언하고 행동까지 옮기면 자녀 부부는 자기 권한을 빼앗겼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김 할머니가 손녀의 편식을 걱정해 며느리에게 애가 야채를 너무 안 먹으니 내가 김치라도 담가줄까? 라고 제안했답니다. 며느리는 정중하게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 입맛은 내가 조절할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사건들이 쌓여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불만은 관계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이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긴장감은 아들, 손주에게도 전해집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양쪽을 신경 쓰느라 지치고 손주는 어른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불안해집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사랑은 본래 가까워지기 위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손주를 걱정하며 내리는 조언 한마디, 챙겨주는 행동 하나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도움은 도움이라 할 수 없고 사랑의 포장지를 쓴 간섭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이제 새로운 부모로서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준비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 아닐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갈등의 뿌리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조부모의 개입이 자녀 부부의 양육 철학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박성호 씨는 65세로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초등학교 2학년 손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성적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성호 씨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나중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여러 차례 학원 하나 더 보내라. 영어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요즘은 코딩도 필수라더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해 학원 리스트를 뽑아 프린트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 부부도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아끼시는구나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아직 어리니 당분간은 자유롭게 놀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조언이 점점 지시처럼 느껴지자 자신들의 양육 철학이 무시당한다는 불편함이 커졌던 겁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아이 교육은 우리가 정하고 싶어. 매번 간섭받으니까 점점 숨이 막혀. 아들은 중간에 끼어 곤란했습니다. 한쪽은 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이고 다른 한쪽은 함께 가정을 꾸린 아내였으니까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조언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결정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호 씨는 순간 크게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면서 얻은 지혜를 전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다는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사실 며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께 존중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부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시아버지의 탓처럼 여겨질까 불안했고 반대로 아이가 잘하면 시아버지가 시켜서 그런 거다라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왜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울 수 없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부모의 의도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 부부의 양육 철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아이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조부모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면 자녀 부부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대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호 씨 세대에게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살아남는다는 논리가 당연했지만 요즘 세대는 아이의 행복과 균형 잡힌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을 따릅니다. 두 세대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만을 옳다고 여길 때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부부가 선택한 길을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되 최종 결정은 자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고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성호 씨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방식대로 키우는 것도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더라. 이제는 내가 배우는 입장이 된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세대 간 간격을 메우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부부의 양육 철학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언은 제안일 뿐 강요가 될 수 없고 간섭은 애정을 빌미로 한 통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주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부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가족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근에 70세 최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은희 할머니는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새벽 5시에 아들 집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제가 잘 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겁니다. 죽을 끓여 보온통에 담고 해열제와 보온팩까지 챙겨 급히 달려갔다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피곤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어머니,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며느리는 애써 정중히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왜 아이를 믿지 못하실까? 왜 내 방식대로 돌보게 두지 않으실까? 하는 답답함이 쌓였던 겁니다. 채은이 할머니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달려와서 손주 걱정해 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본인은 분명 선한 의도,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이 사건 이후 가족 모임에서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아들도 중간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조율하느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주조차 할머니가 오면 어색하게 눈치를 보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중요한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선의가 때로는 가족 평화를 깨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 도움은 간섭일 뿐이고 간섭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손주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다며 며느리 집에 매일 찾아가 직접 죽을 끓여 먹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엄마인데 왜 늘 검증받아야 하나 하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 힘들다고 털어놓았고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곤란해졌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커지고 결국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명절 모임에서 대화가 줄어들고 전화 횟수가 줄어들며 마음속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멀어진 마음은 좀처럼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와주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움직였던 걸까?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에 달려가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동시에 내가 지켜봐야 안심된다는 조부모의 불안을 채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불안이 며느리에게는 불신으로 전해지고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사랑은 본래 관계를 단단히 묶어주는 힘이지만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거리를 벌리는 힘이 됩니다. 부모 세대의 선의가 자녀 부부의 자율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순간 가정은 균열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방식까지 지혜로워야 한다고요. 채은이 할머니도 시간이 지나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깊어졌을 때 아들의 중재로 대화를 나눴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할 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대신해 주시면 제가 엄마로서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채은이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은희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손주를 사랑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고 며느리가 요청할 때만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자 오히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손주도 할머니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가족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속 보셔야 합니다. 5번째는 걱정이 3대에 걸쳐 악순환처럼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75세 김종만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대화를 나누다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나 걱정하다 돌아가셨지. 나도 자식 걱정하다가 이제는 손주 걱정으로 늙어가고 있어. 참 걱정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 것 같아. 그 말에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세대가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부모의 걱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숨 쉬는지 확인하고 학교 가면 친구와 잘 어울리는지 신경 쓰고
성인이 되면 직장과 결혼을 걱정하죠. 하지만 그 걱정이 자녀에게서 손주로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평생 이어지는 걱정의 바통 릴레이가 되어버립니다. 김어르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인은 여전히 자식의 직장 문제와 건강을 걱정합니다. 동시에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의 성적과 친구 관계까지 신경을 씁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설쳐요. 아들은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계속 챙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걱정은 아들에게 부담으로 쌓이고 아들은 또 자기 아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가 겪는 악순환입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은 손주를 걱정하며 손주는 자라서 또 자기 자식을 걱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3대에 걸친 걱정의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결과 각 세대는 자기 삶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늘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힘을 소모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바통을 떠올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걱정이라는 바통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다시 손주에게 넘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걱정은 가족의 전통처럼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바통은 더 이상 이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에서 끊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뛸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이 대물림되면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김어르신은 자녀와 손주 걱정으로 밤마다 혈압이 오르고 결국 병원 진단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몸까지 상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 건강을 해치고 그 모습이 다시 가족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걱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손주 문제는 자녀 부부에게 맡기면 그 순간 악순환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면 자녀 세대는 부모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손주 세대는 자유롭게 자랄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도 결국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공부를 못해 속상하다며 투정을 부리자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희 아이는 제가 책임집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건강을 챙겨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서운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평생 걱정만 하다가 살았는데 이제 손주 걱정까지 넘기면 그 애도 똑같이 살겠지. 그게 무슨 복이겠어. 여기서 내가 끊어야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걱정이 사실은 가족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함께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자녀와 손주를 믿어주고 대신 나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3대에 걸친 악순환을 끊고 우리 다음 세대에 건강한 사랑을 물려주는 길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도 핵심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는 내려놓음이야말로 손주와 자녀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 66세 장미자 아주머니의 변화를 직접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미자 아주머니는 평생 자녀 곁을 지키며 살았고 누구보다도 자녀와 손주를 향한 사랑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정된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 미쳤니? 평생 직장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다고. 다시 생각해. 밤마다 아들을 붙잡고 울며 설득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전화를 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지는 단단했고 끝내 사표를 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자 아주머니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망하면 어쩌나, 결혼한 며느리와 손주는 어떻게 되나, 가게 문 닫는 날이 오면 우리 가정은 다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쌓여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아이들을 걱정해서 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미자 아주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설득을 듣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정을 보였을 때
그녀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알았다. 이제는 내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엄마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카페 준비 과정을 이야기했고 어려운 일도 웃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피하고 숨기던 이야기를 이제는 당당히 나누게 된 겁니다. 미자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내려놓으니 아이가 오히려 내 곁에 더 가까이 오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모가 간섭을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 믿음을 받은 자녀는 책임감을 갖고 자기 삶을 헤쳐나가고 손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자녀와 손주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 세대가 늘 간섭하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자녀는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잘못되면 부모 탓을 하거나 반대로 부모의 시선을 의식해 자기답게 살지 못하죠. 하지만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녀는 비로소 실수할 기회를 얻고 그 실수 속에서 성장합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 아이는 숨막힘을 느끼지만 그 대신 따뜻한 지지자로 곁에 서 있으면 아이는 더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은 동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정용기 아저씨 68세의 사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체면이 말이 되냐? 참고 살아라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빠는 내 편이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 이 한마디가 딸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딸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아버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홀로 서기를 당당히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내려놓고 믿어주니 딸이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알게 됐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대신 든든히 뒤에서 지켜주는 것. 그것이 자녀와 손주에게는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 자신에게도 자유가 됩니다.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고 건강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평생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지혜라고. 자녀와 손주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와 더 성숙한 관계를 얻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손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모두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손주에게는 짐이 되고 자녀 부부에게는 갈등이 되며 결국 내 삶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 대신 믿음을, 간섭 대신 응원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손주와 자녀에게는 자유를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평온과 행복을 돌려주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부모님, 조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를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도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